안녕하세요. 김효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 기운이 막 풀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밤바람 끝이 아직 서늘했으나 낮에는 버들가지에 연한 물이 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전라도 남쪽 끝자락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오래된 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었고 담장은 세월을 먹어 빛이 바랬지요. 그래도 그곳은 글 읽는 선비들에게는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목탁 소리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 위로 낮은 암송이 흘렀어요. 가난한 집 자제들이든 이름난 집안의 아들이든 그 문 안에 들어서면 모두 과거를 꿈꾸는 얼굴이 되곤 했습니다. 그해 봄, 그 서원 동제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도겸이었지요. 20살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키는 큰 편이 아니었고 살집도 없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웃을 때는 조용히 웃었고 가만히 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검소한 도포자락 끝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책보 안에는 다른 붓 2자루와 먹,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겸은 그 보잘것없는 짐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을 때에도 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물건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는 법이니까요. 도겸의 집은 본래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전 노릇을 하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상일로 아들을 키웠지요. 남의 집 사랑채에 불려가 옷깃을 꿰매고 혼례 앞둔 집에서 이불 가장자리를 박아주며 번 돈으로 겨우 쌀을 샀습니다. 도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손등을 보고 자랐어요. 봄에도 손이 텄고 여름에도 손마디가 굵었지요. 그래서 그는 남들처럼 글을 입에만 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이 사람을 먹여 살리지는 못해도 사람을 사람답게는 해준다고 믿는 쪽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어린 날을 버텼습니다. 그가 10살 무렵이었을까요? 마을 훈장이 책 한 권을 덮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겸아, 내 눈은 들판을 보는 눈이 아니고 글자를 파는 눈이로구나. 그 말이 어린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칭찬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도 어쩌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 도겸은 새벽이면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서당으로 갔고 밤이면 등잔 기름을 아끼려 달빛 아래서라도 글줄을 외웠습니다. 배고픔은 자주 찾아왔지만 체념은 좀처럼 오지 않았지요. 성정 또한 지나치게 들뜨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의 말을 쉽게 끊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물은 성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여긴 것은 조용히 아니라고 하는 기질이 있었지요.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는 일도 서툴렀고 괜한 허세를 부리는 일도 싫어했습니다. 다만 젊은 선비답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자존심이 하나 있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깔보이는 것은 견디지 못했고 겁이 많다는 말 역시 달갑지 않게 여겼지요. 훗날 생각하면 바로 그 자존심이 그를 그 자리로 눕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서원에서 그에게 내준 방은 동제 끝쪽에 있는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4사람이 함께 쓰는 방이었지요. 문을 열면 먼저 퀴퀴한 장판 냄새가 났고 오래 묵은 나무 기둥에서는 마른 송진 냄새가 스며 나왔어요. 방 안에는 벽을 따라 자리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책상 대신 낮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창호지에는 묵은 손때가 어슴풀에 베어 있었지요. 볕이 잘 드는 자리는 아니었으나 공부하는 이에게는 비바람만 막아주어도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도겸은 제자리에 책보를 놓고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문에서 가장 멀고 서쪽 벽에 바짝 붙은 자리였어요. 벽면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어두웠고 어쩐지 볕도 늦게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별말 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장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밑에 밀어 넣었지요. 거기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뜻을 굽히지 말 것. 남에게 보이려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흔들릴 때마다 보기 위해 적은 것이었지요. 짐을 거의 다 풀었을 무렵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이는 같은 방을 쓰게 된 박지성이었어요. 둥근 얼굴에 눈매가 순한 청년이었지요.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얼굴빛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매 끝만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윤형, 하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혹 서쪽 자리, 제 자리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겸은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바꾸자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까? 치성은 잠깐 웃는 듯 하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 소인이 원래 문 가까운 쪽이 좀 편해서요. 문 가까운 자리가 편한 분이 덜어 있긴 하지요. 그러나 방정이 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습니다만. 치성은 끝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 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다른 방 유생 하나가 얼굴을 비췄지요. 박지성 또 그 이야기 숨기고 혼자 겁먹는 개냐? 쉿, 조용히 하게. 뭘 조용히 하나? 새로 들어온 분은 알아야지. 그 서쪽 자리가 예전부터 말이 많다는 것을. 방 안 공기가 그제야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도겸은 묻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눈치를 주고받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태도가 도리어 이상했지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치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헛소문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 자리에서 자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밤마다 누가 선다고 했다지요. 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느니 자다가 누군가 귀에 대고 말을 건다느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 밖의 유생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덜어는 그 자리에서 잠든 뒤 며칠 앓기도 했답니다. 그런 뜻말을 어찌 믿습니까? 도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문 밖의 유생은 다시 웃으며 말했지요. 믿고 안 믿고야 새로 오신 분 마음이지요. 다만 그 자리로 간 이들마다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치성은 민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겁이 좀 많은 탓입니다. 괜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잊으십시오. 도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지요. 우스운 소리라고 여겨졌고 동시에 공연히 떠보는 것 같아 심기가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왔다 하여 만만하게 보는가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그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짐짓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 하나가 어찌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괜한 소문에 마음 빼앗기면 글 읽는데 더 해롭지요.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있겠습니다.
치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밤은 누구에게나 어둡고 사람 마음은 누구에게나 흔들립니다. 그것뿐이지요. 그 말은 방 안에 누구를 안심시키기보다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종이 울리자 서원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뜰의 매화는 아직 다 피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덜 핀 꽃망울이 서로 스치며 마른 소리를 냈지요. 유생들은 각자 등잔을 밝혀놓고 책을 폈습니다. 도겸도 무릎을 세우고 앉아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나 낮에 들은 말이 머릿속 한편에 남아 글귀가 자꾸만 흩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책장을 넘겼지요. 밤이 더 깊어지자 방 안의 숨소리가 하나둘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등잔불도 점점 낮아졌어요. 도겸은 책을 덮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 뒤로 닿았습니다. 서쪽 벽은 생각보다 습기가 많았고 어디선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지요. 그는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니 엷은 달빛이 창호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바닥에 흐릿한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들은 말을 금세 떨쳐내지 못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 어디선가 사람 숨과도 같고 바람 소리와도 같은 낮은 기척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도겸은 눈을 뜬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자리 치성의 숨은 깊었고 문 밖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누군가 방 안에 더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기척은 곧 사라졌습니다. 너무 짧아서 착각이라 여기면 그만일 만큼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장을 바라본 채 한참 누워 있었지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입술만 달싹여 묻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다가 겨우 꺼낸 말처럼 작고 축축한 목소리였어요. 정녕 그리 가벼이 여기십니까? 도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했지요. 그날 밤 그는 끝내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줄만 알았던 제 젊은 날에 서쪽 벽 한 칸이 처음으로 입을 열던 바로 그 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뒤로 윤도겸은 새벽 종이 울기 전까지 여러 번 눈을 떴습니다. 한 번은 누가 문지방을 밟는 듯한 소리에 놀랐겠고 또 한 번은 벽 너머에서 손톱이 종이를 스치는 듯한 바스락거림에 잠이 달아났지요. 그러나 몸을 일으켜 둘러보면 방 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치성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다른 유생들도 뒤척임 하나 없었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창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도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새순물에 손을 담그니 밤새 식지 않던 긴장이 비로소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지요. 그렇다고 어젯밤 들은 목소리를 고지곳대로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꿈도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부가 고단했고 낮에 괜한 소문을 들었으니 귀가 속은 것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글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경서를 짚어가며 뜻을 풀어도 도겸은 자꾸만 서쪽 벽의 축축한 감촉과 그 낮은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붓끝은 종이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박치성이 쉬는 틈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형,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도겸은 대답을 늦추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이었으나 치성은 그대로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한참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소인이 쓸데없는 말을 먼저 꺼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형이 괜한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제가 괜히 마음에 담은 것이겠지요. 그래도 그 자리는 그만하지요. 도겸의 말끝은 부드러웠으나 선이 분명했습니다. 치성은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그 침묵이 못내 걸렸습니다. 치성에게 화를 낼 까닭은 없었지요. 그러나 한번 흔들린 마음은 남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체면이란 종종 실속보다 앞서는 법이니까요. 그날 낮 마당 한쪽에서는 유생 몇이 모여 지난밤 이야기를 주워 섬기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다가가자 슬쩍 웃음을 거두었으나 말은 이미 나온 뒤였지요. 서쪽 자리의 새 주인이 아주 담이 크다 하더군. 담이 큰 게 아니라 아직 일을 못 겪은 것이겠지. 예전에도 저러다 며칠 못 버틴 이가 있었다 하지 않았나? 말투는 가벼웠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으나 문가에 서 있던 한 유생이 덧붙이는 말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허나 참 이상한 일입니다. 꼭 힘없고 만만한 이들만 그 자리에 들었던 모양이니 그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으나 그 웃음이 겨누는 방향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이 집안 배경이 약한 이 말수가 적어 맞서지 못하는 이들. 도겸은 순간 목안이 단단히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밤의 기이함보다도 낮에 그런 웃음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그는 그날 오후 문제를 괴이한 소문으로만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성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두 사람은 서원 뒤 대나무숲 옆 좁은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이 서로 부딪혀 서걱거렸지요. 박형. 어제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허나 이제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누가 처음 꺼냈습니까? 치성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처음이 누구인지는 소인도 모릅니다. 다만 해마다 몇 마디씩 보태져 내려온 말이지요. 예전에 묵던 아이가 병을 얻었다. 밤중에 문 앞에 누가 섰다. 그런 식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압니까? 이름까지는 다들 쉬쉬하였습니다. 어찌 사람 일에 이름 하나 남지 않습니까? 윤형, 바로 그 점이 소인도 마음에 걸립니다. 치성은 그제야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껄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다들 무서워는 하는데 정작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많은데 말하는 사람마다 눈치를 봅니다. 도겸은 그 말에 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소문이 오래 가는 자리에는 대개 말 못할 사연이 남아있는 법이었지요. 그는 곧장 서원의 살림을 맡은 행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노인은 창고 앞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볕은 따뜻했으나 그의 눈매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동제 끝방 서쪽 자리에 대하여 예전부터 말이 많다 들었습니다. 혹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콩 한 알이 손등에서 미끄러져 발치로 떨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콩을 골랐습니다.
서원은 글 읽는 곳이지 헛소문 모으는 곳이 아니다. 허나 이미 여러 사람이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자들이 문제지 방이 문제겠느냐. 소인이 공연히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픈 사정이 있었다면 젊은 선비가 책이나 볼 일이지 지나간 일을 괜히 헤집어 무엇하느냐. 말은 꾸짖음 같지 않았으나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도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오래 묵은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알고는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겸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해지기 전 방안을 말끔히 쓸고 서쪽 벽에 창호가 들뜬 곳도 눌러붙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잠들기 전에는 짧게 글까지 읽었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 여겼지요. 마음이 만든 헛것이라면 마음을 바로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소등 뒤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도겸은 일부러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한참 지나자 몸은 잠으로 기울었지만 정신 한구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 방 한가운데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셋도 아닌 여러 아이가 입을 막고 키득거리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아주 짧았으나 분명했습니다. 도겸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옆자리 치성이 뒤척이며 잠결에 중얼거렸지요. 무슨 일입니까? 방금 들으셨습니까? 누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치성은 반쯤 눈을 감은 채 다시 누웠습니다. 그 태도가 거짓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도겸만 홀로 깨어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문 쪽이 아니라 자기 머리맡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또렷이 스치는 느낌이 왔습니다. 종이장 한 귀퉁이를 누가 손톱으로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였지요. 사각, 사각. 도겸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든 것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묻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밝혀보려 하면 더 흐려지고 덮어두려 하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일.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한 도겸은 새벽닭 울음이 들릴 무렵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쪽 벽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창호 아래 나무틀 한 모서리에 희미한 자국 하나를 발견했지요. 칼끝인지 목끝인지 모를 것으로 여러 번 긁어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닳고 닳아 글자는 거의 사라졌으나 분명 누군가 애써 남긴 자국이었어요. 도겸은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헛것은 떨쳐내려 했지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사라진 자국 하나 앞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거두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든 아니든 여기엔 사람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윤도겸은 처음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밤의 소리를 피하는 대신 낮의 잎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말입니다. 서쪽 자리의 까닭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방에서 편히 책장을 넘길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 결심은 작았으나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래 덮인 일일수록 귀신보다 산 사람들이 더 깊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을 무섭다 하지요. 허나 가만 들여다보면 밤보다 더 서늘한 것은
낮에 감춘 사람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윤도겸이 누운 그 서쪽 자리에도 그냥 생긴 소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그 자리엔 어떤 사연이 배어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오래 덮여있던 이름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에 얽힌 진실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